지난주에 저희가 2차 전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2차 전지가 좀 좋았습니다. 그날 방송한 이후부터 좀 좋아가지고 2월 달 보니까 뭐 좀 다르지만 8에서 한 23% 정도씩은 다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진짜 바닥 보는 건가 하는 생각도 없잖아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인터배터리라고 이제 행사가 있다고 해서 또 모멘텀이 또 될지 해서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될런지 윤평론가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닥을 갖다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하게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으로만 놓고 보면 완전히 바닥을 일단 지나고 있는 거다. 그거는 분명하다.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분명히 날 거다. 뭐 주가라는 거는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그렇지만 단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필요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 크게 변한 건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김현치 평론가님께서도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이 좀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건 또 뭡니까? IRA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 뭐 AMPC니 하는 것들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MPC라는 게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국처럼 기존 세액 공제 혜택의 실용성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높여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로 지난 4일에 국회에서 2차 전지 포럼이 열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업계, 뭐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국판 IRA를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첨단 분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첨단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이나 다 어느 나라나 해줘요. 물론 이제 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근데 우리나라 이 투자세액 공제는 뭐가 지금까지는 문제였느냐? 법인세를 갖다가 낼 때 거기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투자가 집중될 때는 어떻게 보면 영업 적자가 나잖아요. 법인세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돌려받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2월은 해줍니다. 나중에 니들 법인세 많이 낼 때 그때 깎아줄게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죠? 지금 투자를 막 집중을 하고 영업 흑자는 몇 년 있어야 나와. 그래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야. 근데 정부에서는 나중에 법인세 생기면 세액 돌려준대.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유상증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이걸 현금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냥 투자세액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세액 공제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3자 양도도 가능한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G 솔루션이라든지 받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미국에서 이런 IRA법의 핵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죠. 투자를 하는 순간에 바로 환급을 받고 아니면 그 시점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기다려 그걸 갖다 제3자 양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투자세액 공제 방식을 갖다가 기존의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바로 그 현금 환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제3자 그 공여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바꾸자 이런 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야 투자가 더 훨씬 더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첨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은 더 첨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기존의 첨단 전략 산업으로 그 지정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 공급망 안정 때문에 가령 뭐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도 반드시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왜 앞으로는 북미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국산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중국산 광물이 들어가면은 IRA 보조금 자체를 못 받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중국을 배제한 다른 쪽의 공급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일어날 때에도 이런 어떤 세액 공제라든지 이걸 갖다가 현금 판금 방식으로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인식을 이제는 막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참 이 일반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고 또 특수성이 또 있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수율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수율이 90%는 나와야 공장 가동이 본궤도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조 원 정도를 회사채 발행해서 차입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CATL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한 해에만 중국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배터리나 2차 전지 전체의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SK나 LG 같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묘한 그 반감들 있잖아요. 대규모 기업이니까. 재벌한테 왜 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단 규모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바로 현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이걸 반대하는 곳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그렇게 막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어 논리를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권을 우회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일부 반대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논쟁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방향은 미래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공감대를 일단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지금 여야가 사실은 공통분모로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국회에서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겨주면 되지 않을까. 뭐 국회가 결심하면 기재부는 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뭐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알뜰히 한다. 뭐 그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가 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이 첨단 산업에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가장 시총이 크다는 에너지앤솔 같은 경우도 돈을 1조씩 땡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누구는 1조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경쟁을 하라는 게 좀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를 다룰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하면 보조금 받고 세액 공제를 받는데 우리는 나중에 세액 공제를 그것도 법인세 낼 때만 받고 있다. 이러니 이거 무슨 흔히 하는 농담처럼 장학금 면제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오늘 또 그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게 뭔가 조금 갑갑합니다. 산업 정책을 우리나라가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령 뭐 WTO 규정이라든지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정부에서 이 지원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던 분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확 바뀌었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330조, 미국 신경 안 쓰잖아요. 일본, 프랑스, 뭐 신경 누가 씁니까? 뭐라고 하면 탈퇴해버리죠. 그럼 우리나라만 글쎄요, 그게 올바른 산업 정책일까 하는 거를 갖다가 좀 유심히 돌아올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 간의 합의를 지키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합의 그런 거가 없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돼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라고 하면 바로 탈퇴해버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너무 점점 빼다가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대가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 건 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한국형 IFA 뭐 이렇게 IRA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거에서 그래도 조금 좀 진일보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우리나라 첨단 산업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 특히 이 뭐 우리 우리보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GDP 규모가 작거나 기술력이 모자란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도 크고 선진국들이 과감하게 실행하라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과거에 이렇게 안주할 것이냐는 부분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관세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한테 보조금 주는 것까지도 이렇게까지 깐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럼 미국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 없는 게 미국은 현재 바이든 정부 때는 보조금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해라. 였고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이제 관세를 맞을 줄 알아라. 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그 미국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뭔가 좀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어떤 게 가능할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김평론가님께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뭐 아까 이제 1조 원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1조 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2022년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SK온이 그때 연구 개발에 387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시설 투자에도 6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적자가 났죠.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한 393억 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모두 2월 되면서 실적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연구 개발비에 관련돼서는 특히나 이제 바로 이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제공해 주는 노력들 이게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세금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돈 벌 때 되면 그때 정산하면 그때 정산하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IRA는 뭐 사기다 이러면서 이제 IRA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내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 그대로 그걸 갖다 준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트럼프는 왜 IRA를 그렇게 미워할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자기가 했으면 좋았을 거를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그걸 미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IRA에도 분명히 허점은 있어요. 그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이라든지 전기차를 살 때 거기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거 말고도 사실은 그 기저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그 IRA법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팬데믹으로 고용을 막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 고용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있었어요. 자영업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그 사기도 엄청 많고 엄청난 돈이 사실은 여기에 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이라고.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미국에서 생산 제조를 하는 걸 갖다가 장려하겠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쓰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관세라나 어떤 채찍만 휘두르지 않고 여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당근 정책도 쓰겠다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IRA법 폐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 소비자한테 주는 그 7,500달러도 세액 공제인 거고요. 특히 AMPC도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라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뒤엎으려면 세법을 바꿔야 된다는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 IRA법에 의해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주들이 어떤 주들이냐? 바로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조지아 뭐 이런 우리로 말하면 좀 시골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공장도 들어서고. 맞습니다.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에 선뜻 IRA, AMPC 없애는 거에 손을 들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있어요. IRA법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진짜로 좋은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트럼프식으로 뭐 어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정책들은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도 또 사실 우리가 법 하나를 만들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없애고 만들고 하는 게 그게 그리고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공화당 지역에서
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상하 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IRA 폐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미국 기후단체 클라이미스 파워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IRA를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58%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네, 만들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쉽게 IRA를 폐지하기는 힘들 거다. 네. 그리고 자체 내부에서도 이미 뭐 이 공화당 18명의 의원이 작년이죠.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트럼프도 이거를 없애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IRA를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RA를 TRA로 바꿔줬든지 해가지고 그 오바마 케어도 폐지하려고 했던 게 오바마 케어라서 트럼프 케어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한 표 때문에 못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미국도 결국에 정치 공화국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또 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조용히 트럼프 하는 말에 반기를 안 듣는데 일단 공천 받고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어떠한 형태든 골격은 유지하고 껍데기만 좀 바꿔갈 것 같다는 이제 두 분의 생각에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처음 이야기할 때 했던 인티 배터리인가 하는 행사가 이제 배터리 하면은 늘 캐즘이 어쩌고 저쩌고 좀 안 좋은 얘기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 캐즘 얘기 좀 하고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 뭐 이런 모멘텀 좀 만들어질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인터 배터리에 대한 아무리 어려운 배터리 업체가 좀 어렵고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인터 배터리 2025가 완전히 성황리입니다. 작년보다도 2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규모 자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CES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만의 잔치들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 정도가 한 170여 개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는 뭐 중국 업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 자체라는 거, 2차 전지 산업 자체라는 게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의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자꾸 충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또 부피도 작아져야 되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쓰여질 것들이 앞으로는 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2차 전지의 그러니까 물리적 AI로 가든지 간에 그 길은 결국은 심장 역할을 하는 거는 배터리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전기차의 어떤 캐즘 증상만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둔화가 되고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의 모든 어떤 그 유력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쏟고 있는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엄청나다. 이걸 갖다가 그 인터 배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의 장치가 아니다. CES라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모습처럼 2차 전지 혹은 전기차가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 배터리 같은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미래 신기술은 뭔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게 투자의 중장기성을 가야 되는데 사실 몇 년 전에는 너무 급발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를 들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46 시리즈 셀 라인업을 선을 보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국 태양광 전기차까지 지금 선을 보여가지고 이게 태양광 패널에다가 뭐 배터리 팩을 동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와 이제 2차 전지 혹은 그 배터리가 뭐 이렇게 좀 장난감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고 SF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좀 더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중장기 미래의 지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인터 배터리 2025 같은 행사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이 많이 이번에 그래서 참여한 이번에 거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딜 가든 뭐 휘발유 나와가지고 발전기 돌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 배터리로 간다는 거 그리고
특정한 기술에 필요한 배터리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거는 뭐 저도 알겠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좋긴 한데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뭐 머스크는 그때 이걸 뭐 이 생산 과정을 가지고 뭐 지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트윗에 쓴 적도 있는데 우리는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겁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양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파이 시리즈를 만드는 건데 이게 가령 가령 2일층 배터리가 테슬라 차에 수천 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조그마니까. 근데 이 배터리의 문제는 뭐냐면 수천 개가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만 불량이 생겨도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령 사르파이로 커졌어요. 그럼 덜 들어가겠죠? 훨씬. 그렇죠. 에너지 밀도는 높고 뭐 이런 식의 장점 이외에도 사실은 수천 개에서 불량이 발생할 확률과 수백 개 있을 때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어디가 높겠어요? 수천 개가 훨씬 높겠죠.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 사르파이 시스템으로 진화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의 진보라는 점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테슬라 자체에서도 이 사르파이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은 뭐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어떤 생산의 어떤 지체, 출고 지체 형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양산 단계로 접어 들어갔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을 갖다가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지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V, 벤츠, 그다음에 리비안 뭐 이런 어떤 고성능 차애들 이미 벌써 다 수주 계약을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르파이 시리즈를 갖다가 LG 엔솔이 만들어서 양산 단계로 접어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의 어떤 승리, 기술력의 어떤 승리 뭐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양산이라는 건 이제 수율이 꽤 올라왔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LG 엔솔 외에는 현재 그 단계까지 가 있는 배터리 업체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 뭐 3사가 다 공유하고 있지만 일단 사르파이 시스템에서 양산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제일 빠른 건 LG 엔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SK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50A급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번에 또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자전거를 쓰다가 셀이 나갔거든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셀 하나 테스트해가지고 한 2개를 빼니까 나머지 거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잘못되는 게 배터리 다 바꾸려면 새차 가격 나오는데 이것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직감이 들긴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고 하니 간만에 또 2차 전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꼭 인텔 배터리는 행사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주가 흐름이 바뀐 것도 시장이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좀 녹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현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